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분배는 예외 없이 민주주의에 따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동체 분배는 민주주의에 의한 분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뭘 뜻하는가? 공동체적 분배를 이루는 절차와 방식을 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적 분배 방식을 살펴봅니다. 공동체적 분배 방식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공공의 주체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분업, 재화, 서비스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분배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사회는 사람들이 분업을 통해서 서로 엮였으니까 함께 살아가는 유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니까 구성원 상호 간의 분배 문제도 개인의 이기주의에 맡기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결정하면은 서로 분업에 참여한 공동체적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보다 더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공동체적 분배 방식이 논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 몇 년 전에 TV에서 태평양의 어떤 작은 섬 부족 사회를 좀 TV에 이제 방영한 적이 있어요. 미국 사회의 어떤 빈부격차,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보다 행복한 사회를 비춰주면서 이 태평양의 작은 섬의 어떤 부족 사회를 비춰줬던 건데, 이 사회에서는 부족의 남성들은 공동으로 어업에 참여해요. 또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 그리고 텃밭 등등의 어떤 농업에 종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어떤 재화들, 이렇게 분업해서 얻은 모든 재화들을 부족장이 중심이 돼서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주게 돼요. 물론 공평하다는 뜻은 n분의 1로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좀 더 많이 갖고 아픈 사람은 조금 더 뭐 주고 뭐 또 일을 덜 하게 되고 뭐 등등의 어떤 이런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분배를 의미하게 되죠. 이 사회에서는 이제 사회 자체가 이제 작기 때문에 부족장이 특별히 자기 거를 크게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분배 문제로 서로 질투하거나 또 분노하지 않고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았어요. 아무튼 공동체 분배가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선생님이 볼 때 공동체적 분배의 어떤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은 모든 국민은 자기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이제 가입되도록 되게 되죠. 그리고 또 모든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무조건 강제로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이제 다 지정이 돼 버린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어떻게 되나요? 법이 정한 보험료를 강제로 납입해야 돼요. 그 대신에 의료기관에 가면은 진찰,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이제 당연히 받게 되고요. 내는 돈은 뭐 정해진 어떤 진료비 정도 또 수술비를 갖다 정해진 금액을 내요. 건강보험법에 따른 금액이죠. 또 의료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 찾아오는 어떤 국민들에게 무조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정하는 진료비만 그 국민한테 받아요. 물론 나머지 차액되는 진료비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이제 또 받게 되겠죠. 이처럼 이제 이렇게 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플 때마다 의사 선생님하고 이거 치료하는데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협상하거나 또 내지는 또 이 금액이 어떡하고 뭐 등등을 이걸 갖다가 금액에 관해서 이제 서로 다투질 않는다고요. 법이 정한 대로 국가가 공동체적으로 정한 대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을 때는 30만 원 정도 내고 나오면 돼요. 미국에서는 그거를 500만 원 내지 1천만 원을 내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적인 분배 방식인지 이해할 수 있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전개되는 상황을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잘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로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환자들을 어떻게 진료하고 어떻게 검진하고 또 그들의 검진 비용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모두 다 이제 공동체적 분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공동체적 분배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공법사법 나눌 때 이제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은 공동체가 주체가 돼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적용되는 원칙은 공권력 우월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기본 원리로 정하고 있어요. 국가는 우월한 힘을 갖고요.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동체적으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대로 법률관계를 변동시켜요. 그리고 법률관계가 변동됐으니까 그 법률관계대로 또 강제할 수 있는 힘까지 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일방적이라는 건 뭐냐? 뜻이 간단해요. 공동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상대방 국민과 일일이 개별적으로 협상하거나 거래하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일방적이다는 뜻은 개인 거래에서는 자유롭게 두 당사자가 자유롭게 원하면 거래하고 원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는 이런 어떤 자유로운 거래하는 그 자유로운 거래에서의 자유 개념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강제한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우월한 힘을 갖다가 그러면 그것이 왜 그걸 인정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법적으로 근거는 간단해요. 근거는 주권이에요.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때 국가의 권력 행사, 다시 말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거를 국민 주권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조 2항에서 말하는 권력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힘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볼 때 쭉 지금 이미 살펴본 것처럼 권리의 의무의 변동과 관련해서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재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얼마나 변동하는지는 이미 살펴봤고요. 그것을 위해서 공권력 행사가 행사되는데 그 공권력 행사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크게 분류된다는 것도 이미 설명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공동체적 분배가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제 행사하니까 그 의미가 좋은 면도 있지만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가 돼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 분배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가가 소득세법을 제정했어요. 그러면 그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세금 납부하는 돈을 국가한테 일방적으로 뺏기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만 국가가 공동체적으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르는 것뿐이죠. 이처럼 이제 공동체적 분배에 의하면은 나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나의 생각과 배치되는 어떤 의무가 나한테 부과되는데 이것을 왜 이런 공동체적 분배를 행할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이미 자유주의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개인 거래 분배가 이기적인 분배이기 때문에 국방이나 치안이나 도로라든지 도로교통, 통신 등의 어떤 공공재를 갖다 공급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공공재 공급을 위해서 공동체적 분배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런 역할이 돼요. 공동체적 분배에서의 문제점은 누차 얘기하지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공동체적 분배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늦출 수가 없어요. 게다가 공동체적 분배가 국가가 결정한다 그러지만 결국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결국 누군가 어떤 사람이 국가의 이름으로 분배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분배를 잘못 결정할 경우에 그 불공정과 폐해는 아주 심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 분배에 관해서는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엉뚱하게 이제 하나님을 끌어다 쓸 수도 있죠. 나는 신의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내 뜻대로 분배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날은 그런 거는 전혀 허용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아까 읽어준 조문이죠. 1조에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했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가 공동체적으로 분배하는 모든 행위는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결정이어야 된다는 걸 뜻하죠. 이처럼 국가의 공동체적 분배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분배는 모두 국민의 뜻에서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군주제는 안 된다. 뭐 신의 뜻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 하들 마라. 그런 뜻으로다가 뭐 군주가 결정한다든지 또 뭐 과두제 몇 명이 결정한다든지 귀족제 허용 못한다, 이런 것을 이 조문이 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의 공동체적 분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분배는 예외 없이 민주주의에 따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동체 분배는 민주주의에 의한 분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뭘 뜻하는가? 공동체적 분배를 이루는 절차와 방식을 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는 뭐와 대비되나요?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 되죠. 자유주의는 개인들이 각자가 주체가 되어서 거래해서 분배하는 방식을 뜻하고, 민주주의는 5천만이 각자가 주체이지만 각자 거래하는 게 아니고 5천만이 국가라는 국가의사라거나 하나의 분배 방식 의사를 결정해서 그 의사를 모으는 거죠. 그것을 모아서 그대로 그것에 따라서 국민 전체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뜻하게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어떤 그 분배 방식, 정의를 구현하는 실제적인 방식은 한쪽에서는 자유주의, 한쪽에서는 민주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